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의사의 공부법을 보고 저하고 얼마나 공통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차이점은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찍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책이 의사 유튜버님이 쓰신 책인데 공부법하고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똑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사실 이제 뭐 사법고시라고 하면 문과 끝판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과의 끝판왕이라고 하면 이대일 수 있는데, 그럼 문과 끝판왕과 이과 끝판왕의 공부 방법이 정말 이렇게 닮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공부 방법에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공부를 해서 성공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다. 그들만의 어떤 세상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내용 중에 공부를 대하는 그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 책의 저자분께서는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인생을 대해야 되는 태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끈기 있게도 공부해보고 괴로운 걸 견뎌보고 그 안에서 성취를 느끼고 이런 걸 반복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에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생 자체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인생에서도 계속해서 성취를 하고 성장을 해나가는 것을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고 성취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배워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본인의 인생에서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하게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자기를 성장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라는 게 내가 어떤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도구인 거는 분명하지만 단순히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인생 전반에서 이런 꾸준함과 끈기, 참을성 같은 거를 배우면 인생 전체에서 그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살다 보면은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견디고 이겨낸 경험이 있으면 저는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더 단단해져서 인생에서 내가 성장을 해나가는 어떤 태도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게 단순히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더 이상 끝, 이제 안 봐, 이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끈기, 참을성, 노력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진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책에서 봤던 거는 자투리 시간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자투리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투리 시간을 자기 합리화의 방편으로 쓰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을 보다가 어차피 휴대폰 본 김에 5분만 더 쉬고 지금 10시 55분이니까 11시부터 공부해야지 하고 휴대폰을 보는 그런 자투리 시간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오늘 뭐 늦게 일어났으니까 공부는 오후부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자투리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5분은 괜찮겠지,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에 미래의 나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투리 시간을 이렇게 버리는 거는 아마 사람의 90% 이상은 저는 자투리 시간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런 자투리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작은 습관부터 고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정말 큰 성취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자투리 시간이니까 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으로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매일 30분씩 독서를 하면서 집중력을 기르는 시간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정말 공감을 했었는데, 저도 공부를 할 때 자투리 시간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쓸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자는 시간, 먹는 시간, 공부하면서 5분, 10분씩 쉬는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한 시간들이 맞는데, 도대체 그럼 내가 공부의 시간을 어디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되나, 이 부분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투리 시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우리가 점심을 먹고 오면 날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졸리고
공부가 잘 안 되고 해서 점심을 먹고 난 이후의 시간을 정말 많이 날려버리더라고요. 뭐 커피를 마신다거나 낮잠을 자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을 잡아야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무조건 점심시간, 독서실이 텅 비어있는 그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면 뭐 양치질도 하고 뭐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하기 전에 우선 자리에 앉아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치를 하든 낮잠을 자든 커피를 마시든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제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바꿔서 자투리 시간을 잡아내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순 공부 시간이 10시간을 넘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탑워치로 정말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 해서 순 공부 시간만 10시간. 저는 이런 자투리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가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실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 역시도 저와 동일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공부할 때 불안감, 초조함이 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이런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의 저자 역시 본인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할 때 혹시 내가 의대 떨어지면 어떡하지? 군대는 어떡하지? 경제적인 부분은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드는 불안감의 목록을 이렇게 써봤대요. 목록을 쭉 써봤더니 결국에는 본인이 시험에 합격하면 다 해결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느낄 때는 이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것을 구체화시켜 놓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끝날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사법고시 공부할 때 불안감이 굉장히 컸어요. 청춘을 걸어야 되는 시험이고 이게 또 시험의 주기가 길다 보니까 적어도 나의 4년, 5년은 이 시험에다가 걸어야 되는 시험이고 이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포기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해질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 한다고 해서 제가 행복해질 것 같지 않았고 그러면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다른 차선책을 만들어놔야 될까 생각을 했을 때도 그게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의 불안감을 구체화시켜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내가 진정하게 원하는 거는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걸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커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시험에 합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히려 그런 불안감을 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강한 동기부여의 원동력으로 삼았어요. 그 불안감 자체가 저한테 긍정적인 역할이 됐던 거죠, 결국에는. 이 책의 저자가 공부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Q&A에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시험이 1년이 남았으면 1년 뒤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6개월짜리 계획을 세우고 3개월짜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의 저자도 저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소름이지 않아? 진짜 소름이죠. 쪼개기 계획 세우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에서 1개월, 일주일, 하루 이렇게 본인도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계획을 세웠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공부량이 나오면 그 공부량을 6개월, 한 달, 일주일, 하루 이렇게 쪼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 하루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1년 사이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양이 도달할 수 있는지가 딱 나오기 때문에 공부의 양을 보다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내가 하루하루 공부 스케줄을 끝냈을 때 이렇게 쪼갠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쌓일수록 내가 이제 이 계획에 좀 더 근접하고 있구나, 내가 합격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랄까 작은 성취와 뿌듯함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중기적인 계획도 세우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지났을 때, 3개월이 지났을 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체크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게 이만큼이고 남아있는 시간이 이만큼인데 얼마나 했고 얼마나 못했는지를 봐서 계획을 수정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목차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제 공부 방법 영상을 한 번, 두 번만 보신 분이어도 다 알 텐데 이 의사 공부 방법도 목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되게 신기하죠? 저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암기만 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목차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큰 주제 안에서 이걸 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목차를 다시 돌아가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같은 경우는 책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 중심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의 뭐 대주제, 소주제, 중주제 같은 것들이 목차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목차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제 시험에 임박해서 목차를 보고 내용을 암기하고 목차를 보고 내용을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제가 책에서 목차만 보고 넘어갔거든요. 목차만 보더라도 밑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 머릿속에서 다 암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차만 보고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체크한 다음에 넘어가고 목차 보고 체크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이 정도는 되어야 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암기의 선행에서 목차부터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목차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기본서다. 그렇다면 나 스스로 목차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차가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면 목차가 잘 되어 있으면 잘 되어 있을수록 저는 목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키워드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도 키워드를 정말 강조했잖아요. 이 내용이 진짜 반갑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장이라는 거는 암기하기에 내용이 너무 길어요. 특히나 저는 사법시험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었고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는 게 익숙해졌었는데 이 책의 저자 역시 키워드별로 암기하는 걸 추천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뇌의 용량하고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암기하기가 어렵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는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물어보시는 게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우선 키워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는 어떻게 하냐? 목차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내용이 이해가 되고 나면 쟁점, 쟁점에 대한 답, 근거 이 정도가 대부분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키워드를 암기를 하면 되고 키워드를 뽑아내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두 문자를 따서 초성으로 암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초성을 암기한다는 것 자체로도 내 뇌에서 부담이 가고 이해하고 연계되어 있는 뭐 두 문자가 아니라 이해하고 전혀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뽑은 초성 암기 같은 경우에는 그 초성 암기 자체가 또 다른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고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에 한 번 정도는 미쳐본 경험이 인생에 한 번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의 저자도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플 공부를 할 때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어 공부만 했대요. 영어만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밥을 먹고 토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공부에 미쳤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본인을 단련시켜줬고 내가 성취했을 때 맛보는 희열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법시험 2차에 떨어지게 됐을 때 제시에서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제시에서 떨어지고 나서 1차를 보고 다시 2차를 봤을 때 이번에 떨어지면 정말 내 인생에서 다시는 합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해야 돼요? 뭐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사법고시 1차를 다시 봐서 붙고 2차를 볼 때까지 시간이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간절하고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너무 많고 정말 독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슬럼프? 멘탈 관리?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났었어요. 슬럼프나 멘탈 관리 이런 문제도 저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제가 7과목을 4개월 안에 마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제가 과락으로 떨어졌던 민사소송법 과목을 아예 기초부터 다시 공부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4개월이란 시간 동안 7과목을 공부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한 달에 2과목씩 끝내야 거의 가능한 거잖아요. 한 과목당 책이 이러니까 사실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죠. 가족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어땠냐고. 저를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변해가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회색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의 얼굴하고 너무너무 달랐고 얼굴이 낯빛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낯빛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고 정말 진짜 완전 다 여드름으로 뒤덮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면 너무 무섭고 언니 진짜 고생한다 막 이런 게 얼굴에서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자고 그 당시에 나이가 24, 25이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 얼굴이 어떻게 변하든 내가 살이 찌든 빠지든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을 만큼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이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만 시험에 합격하는 거구나. 합격자들은 다 이 정도의 노력을 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어떤 순간에서 미쳐보고 성취를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이거를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2번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딱 한 번만 그런 경험을 하면은 인생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활 할 때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이 책의 저자 역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본인은 공부할 때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을 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역시 제가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 얘기였어요. 인간관계의 미니멀리즘이란 게 뭐냐면 공부의 의지나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를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관계를 맺었다는 거죠. 사실 저자는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사실 수험 기간은 외로움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은 오로지 내가 혼자 있을 때예요. 내가 혼자서 책을 붙잡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성장하고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혼자 있어야 되고 혼자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수험생활이잖아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내가 사람 별로 안 좋아해, 난 혼자 있는 거 좋아해 하는 사람도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마디도 안 하는 그런 수험생활을 한 달만 해도 다 외롭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수험생활이 외로운 거는 당연한 거고 외로운 수험생활에서 내가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필요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하는 게 수험생활을 성공하게 하냐 실패하게 하냐의 가장 중요한 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내 공부에 도움이 될 정도만큼의 인간관계만 맺는 거죠. 그 이상은 절대 안 돼요. 점심을 같이 먹는 사이라고 하면 밥 먹고 30분 만에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스터디를 하는 관계라고 하면 스터디만 하고 헤어질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질문을 하고 뭐 노트 필기 어떻게 했어 정보 공유하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맺는 인간관계는 내가 수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성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하면서 친해졌다고 회식하거나 술 먹고 PC방 가고 당구장 가고 이런 거는 절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스터디를 되게 추천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데 수험생활 하면서 인간관계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단절시켜버리고 혼자서만 공부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내가 힘들 때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런 위로를 얻을 수 없다 보니까 그만큼 감정의 소비가 더 클 거란 말이죠. 저는 인간관계를 필요 최소한으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수험생활을 성공적으로 버티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나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내 몸이 편하고 내가 잠을 많이 자고 많이 쉬고 이러면 되게 나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되죠. 아, 나 오늘 정말 잘 놀았다. 스트레스 완전 풀렸다. 아, 행복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놀았네. 나 또 잤어. 공부할 거 많은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책을 하는 거예요. 수험생활은 내가 쉬면 쉬었다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쉬고 공부만 했으면 공부만 했다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도 스트레스만 받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수험생활이란 것 자체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고 나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괴감이 드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억누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좀 자기 객관화하라고 하는 건데 내가 나 스스로하고 거리를 두고 내가 아니라 내가 키우는 어떤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하고 이 시점에서 쉬어줘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쉬어주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도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 해왔으면 부정적인 감정 안 들어도 돼. 열심히 했으니까 합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책에서는 유명 CEO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CEO들도 말하는 것이 빈둥빈둥 거리기는 쉬어도 사람이 정말 쉬는 것, 휴식을 하는 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똑같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누군가는 정말 쉬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빈둥거리면서도 제대로 못 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나를 객관화시키는 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토요일에 쉬겠다고 생각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가끔 내가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토요일이 됐는데도 공부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선배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너 그래도 오늘 쉬어야 돼. 절대 공부하지 마. 이랬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은 내가 나 오늘 쉬는 날 토요일로 정했지만 오늘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할 거야 하고 욕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버틸 수 있지만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면 내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해서 하루 더 공부하겠다고 욕심을 냈다가 다음 주 일주일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저한테 항상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 계획한 날만 정말 열심히 하고 쉬겠다고 마음먹은 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역시 나를 객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의사 유튜버님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이 책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어요. 이제 많은 종류의 공부를 하는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